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기실은 풀어놨거든요. 네,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은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시작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저희 지식과 상상 카페가 마련되고 제가 처음으로 했던 강의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앵콜 수업까지 요청해 주셔가지고요. 그때 했던 수업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했던 건 전개도로 기르는 도형 감각이라는 주제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전개도 수업이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많이 다루는 수업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육 과정 전체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학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제 생각에는 다 나처럼 전개도 그냥 가르치지 선생님들한테 뭔가 새로운 얘기를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새로운 얘기를 어떻게 들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시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도 정육면체 전개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같이 한번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전개도가 주로 저희 5학년 과정부터 나오는데 그럼 그 밑에 점점 내려갈수록 우리 동생들은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렇게 한번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모든 수업의 시작은 저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전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전개도 볼 일 있나요? 이제 서지현 선생님? 택배 박스 뜯으면. 예? 택배 상자 같은 거 열면 이렇게 보이죠. 맞아요. 택배 상자 할 때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택배 뭐 선물 포장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에 가면 판매하는 접는 상자 있잖아요. 그거 펼쳐가지고 이제 여러 개 겹쳐서 판매하고 그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저희 상자 만들기도 하고 분리수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분리수거.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 얘기 딱 하면은 저희 상자는 근데 전개도 모양으로 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위에 뚜껑을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살짝 그 부분이 전개도랑 조금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얘기는 뒤에 가면서 보실게요. 그럼 교과서에선 전개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면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같죠. 이제 여기 딱 5학년 2학기 교과서예요. 여기 상자에 담으려고 선물 포장하는 장면 이렇게 나와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전개도 4차 교육 과정 전개도요. 1983년도 교과서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개도를 알아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교과서랑은 말투가 조금 달라요. 자, 오려 보아라. 되게 근엄하죠. 제가 사극톤으로 읽어서 그렇게 보이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는 판매하는 거는 이제 풀칠하라고 붙이는 요 날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개 부분을 다 자르고 나면 이게 바로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83년도면은 40년 전인가요? 네, 위에 전개도에서 서로 합동인 직사각형을 찾아보라고 하고요. 합동인 직사각형이 모두 세 쌍이 있다. 이렇게 이 전개도를 만들면 면, 기역, 니은, 디귿, 히읗 우리가 지금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40년 전에도. 그 옆에 보면은 전개도, 정육면체 전개도 찾는 거 나오고 다른 입체도 전개도를 그려보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되게 신기하죠. 제가 83년도 교과서 찾아온 게 이거 어디서 찾았는지 출처를 꼭 밝혀야 해가지고 그거 하기 전이다. 요거 보시면 요거 어느 교과서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그 80년도에서 50년 전으로 거의 45년 전 이렇게 돌아가서 4학년 교과서인데요. 1939년도예요. 100년 전 교과서거든요.
요거 다 일본어로 적혀 있어요. 좀 슬프게도 일제시대 때 교과서라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본어는 전혀 몰라요. 제가 찾은 자료에 이렇게 해석이 딸려 있어가지고 옮겨온 거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의 꼭지점에는 면, 모서리가 각각 몇 개 모여 있나. 직육면체의 모서리 길이, 면의 모양, 면의 크기를 살펴보자. 직육면체에는 평행한 면이 몇 묶음이 있습니까? 아까 앞에 우리 했던 합동국어. 그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100년 전, 약 100년 전에도 똑같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더 전개도 얘기를 할 게 더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재밌죠? 옛날에도 똑같은 거 배웠었다는 사실이. 제가 이제 어디서 찾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두 논문인데요. 요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논문 전문을 읽으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접한 거는 조금 됐는데 이렇게 이 수업 준비하면서 열심히 이 논문들을 읽었거든요. 두 가지 논문이에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전개도 제시에 관한 국제 비교.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 겨냥도와 전개도의 고찰, 역대 교육 과정과 외국 교과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고요. 이 논문의 내용이 조금 재미있어가지고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까지는 이제 역대 교과서를 봤다면 다른 나라, 국외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특징이 있는 나라도 있고 특징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일본이에요. 가까운 일본. 네, 일본도 교과서 이제 형태로만 봐도 우리 일본어 몰라도 이제 다 알 수 있잖아요. 재밌는 건 이제 우리 기호가 아닌가라는 거죠. 국어 기호가 아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모눈종에 그리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제가 이 일본 교과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행한 면을 찾는다는 거죠. 직육면체에서. 근데 일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직육면체에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다는 사실로 건물도 짓고 우리가 상자도 쌓을 수가 있고 서랍장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실용적인 면을 같이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그 공부방을 교습소로 이전을 하면서 상자를 이렇게 모으는데 저희가 보드게임도 많고 교구도 많으면 다 이렇게 저희가 직육면체들이잖아요. 상자들이. 그렇게 쌓아서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게임이 요 아발론이라는 게임인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상자가 기울어져 있어요. 위에가 이렇게 점점 디자인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그 개 위에는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막 뭐 블럭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의식적으로 어머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다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쌓기나무한테도 마주보고 있는 면이 평행하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쌓고 있구나.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그 다음 일본 교과서에서는요. 또 다른 입체도형의 전개도들이 나오는데 또 재미있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거예요. 휴지심. 우리가 전개도는 아까 그 모서리들을 다 잘라서 펼친 모양이잖아요. 근데 휴지심은 원기둥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 보시면 구불구불하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펼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기둥의 전개도는 당연히 밑면 두 개, 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직사각형이 있어야지 이제 원기둥의 전개도로 생각했는데 요렇게 자르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랑 달라지겠죠. 그러면 얘도 전개도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비스듬하게 잘라요. 그러면 이게 평행사변형처럼 나오겠죠. 그럼 이걸 또 전개도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개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대체적으로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얘가 전에 다른 강연에서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개도를 우리가 이제 실상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겉면적을 구한다거나 그럴 때 쓰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겉면적 구하기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으면 쉽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그 건널비를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전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나눠주시면 아이들도 흥미로워하고 전개도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 지금 사고력 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핀란드 교과서예요. 핀란드 교과서는 그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자료이긴 했었는데도 우리 근데 이거 없어도 글 없어도 무슨 문제인지 이제 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B랑 A랑 이렇게 오면 B랑 A랑 이렇게 오면 위에 뭐가 올라올까?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문제를 보고서 떠올려가지고 저 전개도를 접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것들을 찾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이 보면은 되게 많은 관찰력을 요구해요. 색깔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색깔들이 비슷하고 색깔들의 조합이 달라서 면들의 그 특징들을 이제 분류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전개도까지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그 핀란드 교과서에서는 저 요거 제목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목이 6학년에 나오는 두뇌 자극하기. 단원 이름이 두뇌 자극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있었고 핀란드 교과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 홍콩은 약간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핀란드랑 되게 컬러풀하더라고요. 교과서가 파스텔 톤,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개도, 가능한 전개도 찾는 활동이랑 아예 이제 전개도 무늬를 담은 우리가 이제 입체 도형 중에 무늬를 담고 있는 거를 그대로 전개도에 옮기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시켜보니까 그냥 전개도는 많이들 쉬워해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요렇게 방향, 이제 글씨나 무늬들을 넣었을 때 방향까지 생각하게 하면 아까처럼 그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간 감각까지 기르려면 그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다뤄줘야 이제 아이들한테 딱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지금 T가 여기 누워있고 여긴 세워져 있고 그렇죠. 네, 이런 무늬들 같이 다뤄주면서 아이들이랑 활동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뒤에 천천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홍콩 교과서였고요. 중국 교과서는 네, 한자만 되어 있지 저희 나라 교과서랑 되게 비슷했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하고 또 잘못된 전개도 찾는 활동 이런 거 나오고 있었고 제가 또 인상 깊게 봤던 건 인도 교과서예요. 와, 왜 수학은 인도다 하는지. 첫 번째 요거 왼쪽에 보시면 겨냥도 그리는 모습이거든요. 겨냥도. 요거를 보고 이 아이가 이제 겨냥도를 그리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와도 이 쌓기나무, 정육면체 그리는 방법을 알려줘요. 사실 아이들이 그거 따라 그리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A처럼 그리는 애들 있고 B도 제가 봤을 땐 좀 잘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애들 치고. 그죠? C는 왜 이렇게 그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앞에서 보이는 정면에서 보이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봐. 딱 봤을 때 쌓기나무를 그릴 때 그리고 걔를 이제 대각선 똑같은 대각선이 이렇게 나란히 그려주고 얘네를 이어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쌓기나무 그리는 방법을 처음부터 좀 알려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요 D 모양 있죠.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이런 데가 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많이 그리는 정육면체 모양들, 그러니까 E나 G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한테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리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어머니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려보자 하고 그려지면 되게 재미는 있어 해요. 근데 저도 요 수업하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일단 한번 그려봐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막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보이는 모양이 사각형인 것은 알고 사각형이 3개가 보인다 이런 거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했었고
옆에 보시면 아이들이 그리는 선생님 저 사각형 뭐지? 주사위 그릴 수 있어요. 이래서 보실래요? 이렇게 보여줄 때 애들이 이런 걸 그리더라고요. 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어긋나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가까이 있는 이 꼭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리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인도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겨냥도를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나 봐요. 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큐브 그리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인도 교과서에 보면은 지금 성냥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직육면체, 얇은 직육면체를 쌓아서 구조물을 만들었잖아요. 이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옆에서 보면 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옆에서 보는 거. 그런데 앞에서 봤더니 이렇게 심플하게 그려지는 모습 그렇게 잘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입체 도형할 때 그거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보는 그림들 많이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옆에 재밌었던 건 저는 가장 이제 쓸모 있는 전개도든 이런 공간 감각 가장 쓸모 있는 게 이런 설계도 아닌가 싶어요. 여기 플로우 맵을 보고 이게 어느 집의 도면인지를 찾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창문의 위치만 봐도 되고 이게 플로우 맵이니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일 거잖아요. 우선 A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 자체가 아니니까 틀렸겠죠? 그런 다음에 문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 옆면에는 지금 창문이 없잖아요. 여기에 창문이 없으니까 B도 정답은 될 수 없겠죠. 그럼 이제 D랑 C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 될지는 여기 보시면 요 폭을 가지고 봐야 되고 요 창문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얘는 여기, D는 여기에 있고 C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C가 되겠죠. 그렇게 찾는 모습이었는데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거 해서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흥미를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을 다뤄주고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에 쓸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딱 느끼면서 이거 그때 얘기했던 그거구나. 수학을 배우면 이런 데 쓸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좋아하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건데요. 저희가 그 평면 도형에서 펜토미노 많이 다루잖아요. 펜토미노의 12가지 모양. 인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뚜껑이 없는 정육면체라고 해야 되나? 정육면체라고 말할 수 있나? 네, 뚜껑이 없는 상자 모양의 전개도로 펜토미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펜토미노가 12개였죠? 12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전개도가 될 수 없는 건 단 4가지 뿐이에요. 네, 우리 여기서 한번 옆에 제가 펜토미노 조각들 우리 이렇게 알파벳으로 다 나타내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펜토미노 안 되는 거 4가지. 채팅창에 올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를 다 찾지 못하셔도 하나씩 L 절대 안 되죠. 그 둘둘둘둘 말릴 거잖아요. 밑에를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거 안 될까요? P, 그쵸? P도 안 되고. 이시영 선생님 2개 더 찾아보시겠어요? 다 찾으셨는데 지금 V 하나 더
또 안 되는 거 뭐 있을까요? 그쵸, U. 아이고. 네, 그렇게 안 되고 나머지가 다 돼요. 아. 죄송해요. 왜 안 먹었지? 요거는 미국 교과서 중에 이제 MRC 교과서라는 게 있어요. 요 MRC 교과서가 이제 미국에는 교과서가 진짜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되게 실용적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놀아보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교과서로 많이 유명해서 저희 나라에서도 번역본이 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요 교과서도 MRC 교과서도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MRC 교과서에서 저희 그 입체도형 부분이랑 전개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질문들이 되게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이 처음에 질문들이 그냥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저도 이런 수업 방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질문들을 아이들의 생각을 이제 막 열리게 하는 그런 질문들 좋아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원뿔대를 보세요. 이름을 원뿔대라고는 알려줬는데 뿔대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아이고. 주석이 여기 있다.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원뿔대, 뿔대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원뿔과 원뿔대를 보여주면서 그 차이를 알게 하고 뿔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뿔과 곽뿔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막대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교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른 선생님들 자료들을 보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보면 콘에다가 꽃이 많이 끼워서 다들 만드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바로 꼭지점의 개수도 알 수 있고 모서리의 개수도 알 수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는 바로 저희 저번에 델타 다면체 특강 다 들으셨나요? 거기서 나왔던 정다면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하는데 아까처럼 정다면체를 직접 관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정사면체는 꼭지점이 몇 개인지 모서리가 몇 개인지 면의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 교과서에 있던 칸이 바로 V-E 플러스 F예요. 지난번 델타 다면체도 나왔고 이거 오일러의 정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신기하게 이게 직접 찾아가면서 요 값이 계속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찾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교과서에서. 자, 그러면 우리도 정 12면체와 정 20면체를 각각 한번 찾아보면서 해볼까요? 자, 정 12면체 이름에서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면의 수가 12개겠죠. 네. 그런데 정 12면체는요. 옆에 보시면 한 면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 이제 오각형의 꼭지점은 5개고 총 12개의 면이 있는데 걔네가 꼭지점이 몇 개가 만나요? 3개가 한 곳에서 만나죠. 그래서 나누기 3개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20개가 되겠죠. 그러면 모서리의 개수도 저희가 똑같이 오각형이고 각 변의 길이가 12개가 있는데 모서리는 몇 개씩 만나고 있냐면 2개가 한 곳에 두 개의 변이 한 모서리에서 만나니까 나누기 2 하면 30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옆에 있던 그 오일러 공식대로 꼭지점에서 모서리 개수를 빼고 거기다 면의 수를 더하면 얘도 값이 2가 나오죠. 정 20면체도 한번 찾아볼까요? 정 20면체도 제일 쉬운 이름에서 알려주는 면의 수부터
20개고 얘는 정 20면체는 한 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그리고 면이 20개나 있고 얘는 옆에 보이세요? 정 20면체? 5개의 꼭지점이 하나에서 만나요. 그래서 꼭지점이 12개가 되고 모서리의 개수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2개의 변이 한 모서리에서 만나니까 얘도 해서 오일러의 정리를 정리가 성립하고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었어요. 거꾸로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꼭지점 다 세지 않고 모서리의 개수만 알면 꼭지점을 알 수도 있고 꼭지점만 알면 모서리의 개수도 알 수 있겠죠. 쉽게. 여기 되게 재미있는 건 이거였어요. 저희가 모는 종이에다 직접 그려가지고 접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모는 종이 무늬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 건널비 구할 때도 모는 종이가 그대로 보이니까 이런 이미지 사용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는 미국 MRC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 혹시 활동지 그때 보내드렸었는데 뽑으셨나요? 뽑지 않아도 괜찮은데 저희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전에 내용 괜찮았나요? 다른 나라 교과서 내용들? 감사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베트남 교과서도 한번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각 나라들을 다니면서 교과서 구경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교구 화면을 켤게요. 보이시죠? 네, 여기에 전개도가 있고요. 선생님도 교구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큐보이드로 할 거고요. 교구를 먼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큐보이드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오플릭에서 이제 면이 꽉 채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오플릭처럼 같은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성품이 정사각형 조각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되게 재미있는 게 깔끔하게 이런 무늬가 있는 조각들이랑 모서리를 만나는 표시되어 있는 이 조각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만나는 모서리 또 그다음 무늬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석에 꼭지점 표시되어 있는 조각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 되게 좋아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이 있는데 직사각형도 있고 좀 큰 정사각형도 들어있어가지고 다양한 직육면체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 들어서 삼각 기둥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사위 무늬들이 주사위 무늬들 인쇄되어 있는 조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주사위 활동할 때도 되게 좋아서 아주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 교구예요.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제가 나눠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자료에는 보니까 번호가 적혀 있지는 않는데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전개도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 보시면 선 보이시죠? 이 선이 있는 거를 여기다가 두고 1번 전개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전개도 1번 전개도. 이번 전개도를 만들고 제가 여기에다가 그 모서리가 있는 조각을 사용한 이유는 이 만나는 모서리를 같이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전개도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예요. 잠시만요. 이게 한 조각이 더 있는데 꼭 어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한 조각이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급한 대로 제가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번 전개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랑 만나는 변이 어디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그냥 접어 보시면 다시 또 펼쳐야 되니까 너무 딱 끼우지는 마시고 접어 보시면 얘랑 만나는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조각에도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얘랑 만나는 부분이 여기에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랑도 전개도 설명하면서부터 이렇게 했더니 더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 큐브이드 이렇게 여기 봐봐. 전개도가 첫 번째 거 있지, 두 번째 거 있지, 세 번째 거 있지. 이렇게 전개도를 알려줘도 뭐 전개도의 형태를 익히는 데는 좋겠지만 얘가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가려면 얘가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야, 보셨나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 굴러야 같이 여기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모서리에서. 그쵸? 그래서 1번에서 2번은 제일 밑에 있는 요 면이 옆으로 오는데 이렇게 굴러가면서 온다고 아이들 보여주시면 조금 더 나중에 만나는 모서리 할 때까지 같이 설명이 돼요. 3번으로 갈 때도 이렇게 굴러서 가죠. 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쉬워져요, 점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가면 드디어 모서리들이 만나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두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5번으로 가려면 아까는 여기에 있었고 얘를 옮겨주면 이제 5번으로 가는데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죠. 얘가 이렇게 해서 굴러서 가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만났던 모서리가 저에게 빨간 색깔 펜도 있어요. 모서리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모서리가.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지 않는 게 아시죠? 전개도 모양을 할 때는 뒤집으면 같은 모양은 치지가 않아서. 그럼 이렇게 두고 6번으로 갈 때는 얘를 다시 밑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돌려서 주면은 여기 보이시면 여기 만나는 부분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조금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을 딱 떠올릴 때 얘가 쉬운 거에서부터 어떻게 돌아서 왔는지를 계속 손으로 만져주면 확실히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6번까지 저희가 왔어요. 7번은 어떻게 해요? 얘를 위로 올려주면 이게 7번이 되는 거죠. 얘는 아까 여기 있었고 이게 7번. 그런 다음에 8번도 얘를 굴려줘요. 굴려주고 9번도 굴려주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10번.
10번은 아까 8번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애가 따라서 내려오면 얘도 내려올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얘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이제 10번 모양이 되고 11번쯤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9번 모양에서 얘 이제 만났던 모양 여기 보내주면 이제 11번 모양이 돼요. 요거는 변의 위치는 이제 아까 손으로 지우지 말라고 선물해 주신 건데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이제 변의 위치는 전개도를 만들기 1번부터 11번까지 계속 만들기를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렇게 여기랑 어디가 만나는지 찾아보자. 대부분 이렇게 만나서 있는데 말고 좀 외곽 쪽에 하나 그어주면 아이들이 같이 그리면서 하기도 하고요. 요 세트 있어요. 마커. 아이들 저희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마커 세트 색깔별로 있으면 색깔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활동도 좋은 것 같아요. 찾아보는 활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이제 11개가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일단 많은 힌트를 주잖아요. 이제 모양이 같아야지만 크기가 같고 이제 모양이 합동이어야지만 평행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네.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있어서 이 정육면체의 11가지 전개도를 익힐 수 있게 하는 활동에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은 정육면체는 3개의 꼭지점이 3개의 면에 있는 꼭지점이 한 곳에서 만나야 하니까 여기다가 뒀으면 나머지 3개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 여기 꼭지점이 보이죠?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꼭지점을 해보고 펼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펼쳐지면 전개도에서 어디 꼭지점이랑 만났는지 바로 알 수 있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이건 이제 11번이었으니까 이따 가기 전에 이쪽 꼭지점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9번에서 그러면 얘도 똑같이 만나서 만나는 꼭지점 3군데 이렇게 칠해주고 각각의 꼭지점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여기다가 이제 마커펜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접히는 화이트보드처럼 쓰고 있거든요. 큐보이드를. 그래서 아이들한테 크게 많이 어차피 옛날에도 전개도 부분 이해 안 되는 아이 있으면 잘라가지고 접으면서 보여주셨잖아요. 훨씬 간편하게 접히는 화이트보드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꼭지점이랑 모서리 부분 했고 나중 뒤에서도 문제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여기서는 꼭지점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했는데 저희는 교과서에서 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역부터 히읗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기역, 니은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직접 적으면 얘가 기역이 되면 얘랑 이미 만난 보이세요? 이미 만나고 있는 얘네들이 기역, 기역. 이렇게 3개를 할 수 있고 3개가 이미 모인 데는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모이지 않은 곳 그곳에 있는 꼭지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직접 아이들이랑 같이 마커로 써보시면 아이들 공간 감각도 기르고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네, 전개도 보시고 그렇게 이제 전개도 만드는 활동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문제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저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감사해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실 텐데 저희 전개도 옆에서 연습을 좀 충분히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거라서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자, 교과서에서는 정육면체 전개도 찾아봐라. 네, 찾아보는 거 이제 하는 건데 저희 많이 봤던 거는 이제 전개도 응고고요. 그 11개 중에 낯선 애들 있죠. 네, 낯선 애들이 다 그리고 마, 네, 얘네들은 이제 낯설면 전개도가 이제 아닌 거예요. 정육면체 전개도는 그렇고 이제 주사위 전개도인데 주사위는 그 7점 원리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면이 그러니까 서로 평행한 그 면이 합이 7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사위 전개도 그리는 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 면 이제 확인할 때 우선은 마주보고 있는 면은 아이들도 쉬워요. 왜냐하면 모서리를 공유하고 있으면 마주볼 수가 없잖아요. 나랑 모서리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면들을 찾아야 돼가지고 잘 찾으면 되고 얘는 또 딱 알아보기 쉬운 전개도죠.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한번 교구 화면을 켜고 교구랑 같이 한번 모니터랑 봐주세요. 여기 있는 이 전개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줄 때도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전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드는 거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같이 많이 연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뭐 무의식적으로 만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제 한 번씩 더 강조하죠. 자, 돌려서 얘가 이렇게 넘어갈 때 돌려서 이렇게 꼽는다. 이렇게 전개도 만들었으면 여기가 나죠. 그럼 마주보고 있는 면은 아까 얘기해서 모서리를 공유하지 않는 여기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면이 나고요. 수직한 면은 얘 빼고 나머지가 다 수직하게 돼요. 모서리를 모두 공유하게 될 테니까요. 얘 빼고 나머지는 모서리들이 다 이 나랑 만나기 때문에 나머지 면들 자기 자신과 마주보고 있는 면 빼고 나머지 다 수직한 면이 되는 거죠. 주어진 선분이랑 겹쳐지는 선분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버릇을 못 고쳤어 아직도. 주어진 선분과 겹치는 선분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디귿과 리을 선분이면 문제에는 바깥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쪽에다 써가지고 설명하면 되겠죠. 여기 선분 그리고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분 그려주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랑 만나는 데가 어디인지 아까 해볼 건데 우리 이렇게 만나도 되는데 제가 아까 전개도 설명할 때 했던 방법 기억하세요? 얘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리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얘를 다시 돌려서 보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네, 요 모양 원래 왔던 대로 됐죠? 여기가 어디였어요? 비읍과 시읒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정답이 선분, 비읍, 시읒 또는 선분, 시읒, 비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분, 기역, 히읗도 있죠. 기역, 히읗은 여기예요. 얘랑 만나는데 찾은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대로 얘를 돌려서 여기까지 옮겨볼게요. 끊어가지고 돌리고 선분 기역 히읗이 여기 왔죠. 누구랑 만났어요? 티읕 키읔과 만났죠.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는 큐보이드가 있으니까 교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전개도 활동할 때처럼 그렇게 굴려가면서 떠올리면 아이들이 조금 더 그 평면에서 지면으로 이제 전개도 문제 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굴린다고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겹쳐지는 선분 찾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정육면체인 상태에서 기호가 적혀 있고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앞에서 보는 요 제일 가운데에 있는 여기요. 니은, 비읍, 비읍, 시읒
여기를 여기서 먼저 찾게 해요. 그럼 여기 요 면이잖아요. 요 면을 기준으로 뭐 꼭 이 면이 아니어도 되긴 하지만 가장 아이들이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는 면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잡게 한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얘랑 여기죠. 마주 보는 면이죠. 근데 꼭지점의 위치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마주 보는 위치 여기 교구화면 보실게요. 니은, 디귿, 비읍, 시옷이니까 얘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니은, 디귿, 비읍, 시옷이니까 반대편에 디귿이군 여기 리을 그 다음에 기역 이응 미음 이렇게 적어서 펼쳐 보이는 게 1단계고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걸 그대로 전개도로 옮겨보는 거예요.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디귿이면 아까 처음에 꼭지점 제가 설명했을 때처럼 세 개씩 이렇게 똑같은 꼭지점 적도록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게 지면만 있을 경우에 비읍, 디귿, 시읒이니까 디귿과 같은 라인에 리을, 이응 그럼 이쪽에 리을, 이응 꼭지점 찾고요. 하나씩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거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가 돌아올 거잖아요. 디귿 위에 리을이라고 써 있으니까 리을 뒤에 기역 얘를 아까처럼 돌린다고 상상하면서 여기 기역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응이고 시옷 이응이고 미음이니까 비읍이고 세 개 써주고 시읒이니까 얘를 돌린다 잠시만요. 얘를 돌린다고 상상하고 여기 미음 요렇게 해가지고 풀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직접 전개도 이렇게 들어서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문이 3개가 있는 건데 요거는 정답이 2개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2개씩 나올 수가 있겠죠. 마주보고 있는 부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그 무늬의 방향에 따라서 요 문제가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같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요렇게 잠시만요. 주석. 얘네들 두 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여기 오게. 얘네들 2개만 생각해 보면 나머지 전개도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지우기 한번 해볼게요. 보고 하면 같이 보시면서 무늬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아이들이 이거 빌려달라고 자기도 이거 여기다가 하면서 풀어보겠다고 많이 하거든요. 얘를 다 접지 않아도 얘가 이렇게 앞면에 와가지고 보는 경우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얘를 뒤집어서 얘가 이쪽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화면을 잘 안 잡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 제일 처음에 있으면 얘네 2개 있잖아요. 얘네 2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일 위에 이 부분이 여기가 무늬가 오는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 그러면 얘랑 아까 전에 저희가 빨간 색깔이랑 마주보고 있던 면 있죠. 걔가 빨간색이 밑으로 간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도 당연히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여기도 답이 돼요. 이렇게 예쁘게 안 그려지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보기 쉬운 부분
자기가 보기 딱 한눈에 봤을 때도 여기는 답이다 하는 부분에 하나 그려주면 걔랑 마주보고 있는 면 있죠. 얘랑 마주보고 있는 면도 정답이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게 무늬가 지금 다 똑같은 경우에만 뒤집을 수가 있고 무늬가 서로 다른 무늬가 들어오면 당연히 뒤집으면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치를 다르게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 이제 그 전개도 그려보는 거나 선물 포장하는 거나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자주 보는 유형이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대각선 문제요. 선분 그리는 대각선들 이렇게 그려져 있는 문제들 그 문제가 좀 약간 종합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들 저희랑 같이 7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게 여기 그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아마 직육면체 전개도일 거예요. 큐보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큐보이드 직사각형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직육면체 전개도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저는 요거 큐보이드 이용해서 이 직육면체 전개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딱 똑같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우리가 정육면체 전개도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요 전개도를 71번에 있는 전개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선분을 그려 넣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기준으로 잡는 앞에서 보기에 편안한 기준으로 잡는 면을 하나 보고 비읍 시옷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는 니은 비읍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하나 찾았죠. 저희 니은 시읒 그죠? 그런 다음에 시읒 니을을 찾아야 되잖아요. 시읒 니을.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니을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아까 했던 대로 꼭지점 3개씩 찾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디귿, 시옷, 시옷. 시옷은 3개 다 찾았죠. 디귿은 하나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을. 니을은 3개 다 있어요. 이응은 딱 봐도 2개 붙어 있어요. 그쵸? 하나 더 찾아야 돼요. 비읍도 다 찾았고 니은도 이제 하나 없어요. 그럼 얘네 빈 애들이 나머지의 그 꼭지점이 될 텐데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리을 위에 여기가 바로 아까 우리 정육면체 했던 것처럼 뜯어서 굴려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디귿이죠. 그죠? 디귿. 굴려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또 굴려서 갈 테니까 얘는 니은이 될 거예요. 그럼 디귿과 리을도 다 찾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옷이 밑에 있는 애들 굴려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 이응 되겠죠. 그리고 여기 비읍에서는 비읍 밑에 전개도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없는 꼭지점이 하나도 못 찾는 꼭지 여기 바로 미음이에요. 네, 미음. 겨냥도에서 미음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얘를 돌려서 이렇게 가면 얘가 미음. 됐죠? 그러면 또 우리 못 찾은 꼭지점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꼭지점이 니은 시읒 죄송해요. 대각선이 니은 시읒 시읒 리을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게 니은 리을이잖아요. 니은 하나 더 어디 있었죠? 여기 얘랑 만나는 꼭지점 찾아볼게요. 여기가 니은 옆에 겨냥도에서 보면 기역. 기역, 그다음에 여기가 미음. 여기가 미음이 되죠.
그리고 여기 미음 찾았고 우리 여기 가운데 있는 라인은 둘둘둘둘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마지막 성분인 니은, 리을이 잠시만요. 니은, 리을이 여기. 디귿, 리을 이렇게 가고 얘가 니은, 기읍. 순간 헷갈렸어요. 디귿, 리을, 니은. 여기가 니은. 지워가지고 어디 갔지 했네. 이렇게.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정육면체 전개도 접었을 때 지나간 선도 겨냥도에 나타난 거 거꾸로 하는 거죠. 여기 요게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 이렇게 그어진 거죠. 정면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자, 얘는 쉽게 우리가 그 정육면체 만들어 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주석이 안 되시죠? 제가 그러면 풀어봐야 되겠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모양 그대로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여기다가 그려주고 접어보는 게 가장 1단계죠.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화면에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다시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 앞에 있는 기준점으로 해서 얘를 둘둘둘둘 말아서 이 위에 바로 온다는 거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푸는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많이 만들다가 보면은 이제 아이들도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둘둘둘둘 돌려가지고 한 번씩 오면 얘가 지금 바로 얘랑 만날 수 있는 모서리라는 거를 점, 기역, 리을이랑 요 부분이랑 빨간색이 잘 보이나? 화면에서 검정색으로 해야겠다. 요 부분이랑 기역, 리을이 보이니까 이 기역, 리을이랑 만나는 면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것도 그런 활동을 해보면 여기서 바로 꼭지점들 기역, 기역이랑 만나는 꼭지점들 여기가 어떤 꼭지점들인지 잘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죠. 제가 이 문제 되게 많이 풀리고 싶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키고 싶어서 요거 하나만 시키면 만나는 모서리, 만나는 꼭지점 다 시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많은지를 이제 찾아봤거든요. 플라토 2의 3권에 보면은 전개도와 대각선 단원이 아예 있어요. 여기 화면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일주일치가 연습이 달달달달 될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 있어요. 플라토 2의 3. 네, 2의 3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일주일 동안 요거 5일치 풀고 확인학습까지 풀면 아이들이 요 문제는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한 3일, 이틀치까지 그냥 그것만 이제 시켜봐도 나머지 문제는 이제 아이들은 눈에 확 보여가지고 요 단어는 되게 금방 풀어오는 단원이더라고요. 너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 요거 같이 계속 연습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요건 이제 동생들은 이제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가 주석을 지우고 큰 아이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문제들을 봐주면 되는데 동생들한테는 굳이 우리 막 이렇게까지 주지 않아도 언젠가 할 건데 그래서 재미있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상위권 수학 그 교재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상자 모양이 있으면 이 상자 모양을 가지고 끈을 어떻게 묶었을 때 가장 짧은 끈으로 묶을 수 있는지 그런 게 그런 거 이제 할 때 이제 직육면체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해볼 수 있잖아요. 요것도 좋고 지오플릭으로 직육면체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좋아하는 게 수직선 테이프로 감아주거든요.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얘로 직접 감아줘서 아이들한테 꼭 한 번씩 관찰해보게 해요. 얘를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제일 위에 거 묶은 데는 이렇게 생겼어. 그런 다음 제일 위에 거 뜯어서 책상에 붙여가지고 길이 관찰하게 하고 책상에 보이게 책상에 붙여서 관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방향 있으면 이쪽으로 묶어서 하는데 얘는 지금 여기 높이가 같아가지고 아마 똑같이 나올 건데 이렇게 둘러서 마스킹 테이프로 딱 끊어서 관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직접 이게 문제를 막 그냥 문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여기 방향 봐서 모서리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길이를 재어보고 관찰하게 하는 활동으로 이제 문제들을 보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마스킹 테이프의 길이를 보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윗면이 정육면체여가지고 같은 길이가 나오겠죠. 다른 걸로 준비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해서 직접 재어보는 활동들로 보게 하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영재사고력 수학 교재에 그 주사위 7점 원리 이용해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주보는 면이 7점이 되는 거랑 여기서는 내용을 보시면 그 주사위 중에 좌회전 주사위, 우회전 주사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이제 관찰해가지고 다른 옆면이 어떤 수가 오는지까지 한번 봐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요거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2학년 친구들 주로 푸는 문제인데요. 마주보는 면은 7이고 왼쪽과 같은 주사위 4개로 맞닿은 면이 합이 6이 되게 6이 되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4개를 만든 거예요. 이 쌓기나무를. 그러면 4와 마주보고 있는 면은 몇이 되죠? 네, 3. 그리고 얘랑 만나는 면이잖아요. 그럼 얘가 만나는 면이 6이 돼야 되니까 얘도 3. 그리고 여기는 마주보는 면이에요. 3에 마주보는 면이 돼야 되니까 4. 그 다음에 얘랑 마주보는 면은 2죠.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있으면 요 모양을 봐서 이 모양과 지금 같으니까 여기가 3, 여기는 만나는 면이 되니까 3, 그 다음에 얘는 마주보는 면이 되니까 4. 이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만나는 면, 마주보는 면 이런 용어들도 익혀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동생들은 이런 문제들을 보고요. 조금 더 어린 동생들 있잖아요. 어린 동생들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뒤에서 소개를 해보는 걸로 하고 사실은 큐보이드 워크북이 있어요. 그 워크북 내용도 되게 좋아서 그 5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 특강 같은 거 하면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 워크북으로. 워크북이 충분한 내용들이 잘 들어있고요. 저는 워크북도 좋은데 워크북 구매하시면 거기에 카드들이 활동 카드들이 더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다 공부처럼 느끼는데 내용이 이제 카드로 옮겨오면은 조금 더 무슨 게임인 것처럼 재미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큐보이드 안에 활동 카드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도 카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요. 선생님 혹시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로 비춰주시면 같이 더 재미있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큐보이드 활동 카드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색깔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비추려고 하니까 제가 프로텍트를 다 끼워놔가지고 너무 빛 반사도 심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화면에 옮겨봤거든요. 화면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저희 빨간 색깔 있죠. 이 빨간 색깔 카드부터 보실게요. 전개도 만들기 카드예요. 전개도 만들기 카드는 점선에다가 꼭 이으셔야 돼요. 실선 옆에다가 붙이는 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전개도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자리는 여기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제 정육면체 전개도가 많이 익숙하니까 잘할 수 있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전개도를 완성할 수 있어요. 탕정수학사랑 선생님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7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7번? 7번 전개도. 전개도는 직육면체 전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양쪽에 여기에만 붙여야 돼요. 네, 어떻게 붙여야지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될까요? 여기서 보면 마주보고 있는 면이 합동이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정육면체 조각 하나, 직육면체 조각 하나 얘가 필요해요. 방혜령 선생님도 만들고 계세요? 네. 7번 다 되면 잠시 들어봐 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만든 다음에 얘의 맛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겹쳐져서 확인해 보는 맛이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줘요.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8번도 한번 해볼까요? 8번은 그대로 두고 여기 또 점선이 가운데에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 하나 옆에 붙여야 되는데 7번보다 8번이 좀 어려운 건 7번은 모서리의 길이로 살짝 힌트가 있잖아요. 네. 긴 모서리가 있어가지고 힌트가 된데 8번은 다 짧은 모서리들만 있어요. 마주보는 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고 만들면 들어주세요. 강혜령 선생님 펼쳐보실까요? 맞아요. 그죠? 탕정석 사람이 위로 한번 이렇게 위로 오게끔. 네, 그죠. 길쭉한 거. 네, 여기 길쭉한 면 3개가 오면 이쪽에 이렇게 붙여야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맞아요. 정답이 이렇게 나왔죠. 네, 여기 저희 어렵지 않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육면체 전개도만 잘 익히고 있으면 직육면체 전개도는 훨씬 더 쉬워요. 요거 그 다음에 보라 색깔 우리 전개도 무늬로 갈 건데요. 얘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아까 그 교과서 문제 할 때 그 무늬가 다 똑같으면 오히려 쉬운데 얘는 어려운 게 여기 지금 이 조각이 들어가잖아요. 이 조각이 겨냥도에서는 서 있어요. 겨냥도에서는 서 있고 전개도가 이 모양인데 여기 4면 중에서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예요. 아까랑은 경우가 다른 게 얘가 모양이 달라졌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서요.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얘를 일으키려면 얘를 한 다음에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 모양이 위로 오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요 모양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어디에 가는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전개도 무늬를 이용해 가지고 할 때는 저번에 저울 키트? 응, 저울 키트 안에 들어있었던 그 막는 거 있잖아요. 지오플릭에서 그 이름이 뭐였지? 걔가 있으면은 거의 큐보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해서 접어보면 네, 이렇게 무늬가 나오죠. 만들어질 수 있고 전개도 무늬 4번 같은 경우에는요. 탕정석 사랑 선생님 혹시 만드셨어요? 뭐 만들었어요? 4번 넘어가 볼까요? 4번 해볼까요? 4번? 우리 밑에 거 4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전개도고 전개도 그대로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거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